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어젯밤에 올리지 않고 오늘 아침에 방송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어젯밤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FOMC 결과와 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고 방송을 하는 게 좀 투자자분들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게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이후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우지수가 33,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0.58% 상승 마감을 했었고, S&P 500 지수 0.29% 상승을 하면서 4,000선 거의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4%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21선, 61선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단은 당분간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발표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2023년까지 내후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되풀이를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겠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는 좀 그런 의지를 표현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런 점은 시장에는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월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지속적으로 2% 이상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 같은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있어야지만 검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 지표는 좀 부진했거든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0.3% 급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파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그래도 지난달은 2월이니까. 그래서 한파 현상에 따른 좀 일시적인 부진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주시장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베팅을 해야 될 찬스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가 딱 베팅하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어제 시장이 정확하게 61선을 지지하고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어제 오후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베팅하기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그제까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좀 좋지 못했는데 오후장에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준 채 아랫꼬리를 만들었어요. 오후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뭔가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30분 봉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0분 봉상 22평에 이렇게 올라탔을 때는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제 오후에 그런 모습이 나왔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나 좀 전기차 관련하여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폭스바겐에서 2차전지와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국내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쪽에 좀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하락으로 좀 이끌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또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내수주들은 또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어쨌든 종목이 지금은 중요하다, 실적 호전주가 중요하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였고요. 일단 오늘은 좀 다시 이제 21선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61선을 깨지 않으면은 긍정적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61선을 깨지 않으면은 작년 11월부터의 그런 랠리처럼 또 랠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1선 위에서 뭔가 차트가 좀 비슷해요. 깼다가 회복하고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지라인, 여기서 이제 61선을 한번 깼는데 깼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손절할 사람들은 이미 손절 유도했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깨면은
좋지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최근에 제가 일요일부터 좀 시황관이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오늘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규 상장일입니다. 이게 이제 공모주 청약이 열풍을 불었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 주 또는 뭐 2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공모가가 65,000원이었습니다. 65,000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 결정은 65,000원 기준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일단 기대하기로는 200%의 결정이 되기로 기대를 하죠. 그 200%는 13만원이 되겠죠? 65,000원의 2배니까. 그래서 시초가가 13만원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상한가는 똑같습니다. 상한가, 하한가는 30%. 그래서 30% 상승을 하면 169만 9천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가격은 169만 9천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대비했을 때 65,000원이니까 한 10만원 정도 좀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경우에는 뭐 더 좋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다른 좀 공모주들의 사례를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니까 SK바이오팜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SK바이오팜 보시면은요, 상장한 날, 그러니까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다음 날은 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점 상한가 갔다가 막 흔들고, 그 다음 날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죽어버렸죠. 그래서 대응을 장중에 계속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굳이 상한가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상한가 16만 9천원이라는 상한가에 오늘 안착을 했을 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 점상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점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죠.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상한가까지가 거의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좀 예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반대, 그거는 이제 또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실 수 있고 좀 뭐 전업 투자자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흐름을 살펴보면서 뭐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오늘 내일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신경 쓰기가 어렵다, 난 직장에서 업무가 바쁘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뭐 오늘 아침에 16만 9천원 정도에 일단은 뭐 주당 10만원 정도 용돈 벌었다고 생각하시고 뭐 차익실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투자자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SK바이오팜의 차트를 보시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공모를 받은 주식을 굳이 장기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빅히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실은 좀 따상 같은 거를 그때 기대했는데 좋지 못했어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첫날 엄청나게 올랐다가 거기서 꾹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빅히트 같은 사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으면.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안 팔았으면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팔아야 되는 경우는 빅히트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모주에 대해서 과거의 좀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각자 좀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지금 21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틀 정도 양호하게 눌림목을 보였어요. 오늘 기사에서 보니까 뭐 결국은 기아차가 F카를 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서히. 그래서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21선 라인 손절선으로, 21선, 61선 손절선으로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9만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기사로 뭔가 좀 그런 찌라시성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겠고요.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